안녕하세요.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성장, 더 지원제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우려 섞인 기사들을 요즘 많이 보시죠.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간단히 제가 하는 일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이죠. 특히 한국은 급속하게 늘었어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주요 선진국 중에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에 14위에서 10년 만에 11계단 수직 상승한 3위로 나타났고요.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 늘어나는 속도가 주요국 중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계부채가 한국의 성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분석이 되는 조금 우려 섞인 기사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부동산과 주식 투자 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2016년 이후에 전세 대출이 연 평균적으로 20에서 30% 늘어난 게 가계부채 확대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DSR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어진 것도 가계부채 제어에 실패했다고 그 요인으로 꼽히고, 은행 역시 기업 대출보다 수익성 높은 가계 대출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B2, 영끌 등의 신조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극명하게 알려주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충격 등의 여파로 예전보다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진 것,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분간 저금리는 어려울 듯 싶어요.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를 오르내리는 한 박스권 금리, 그 정도를 유지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도 미국을 시작으로 한 마일드한 경제 침체를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사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조금은 과장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히려 그보다는 침체 이후에는 반드시 대부분 큰 성장이 온다는 어떤 그런 사실에 더 주목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기회를 준비해야 하고요. 이것이 제가 알려드리는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더 좋은 생각입니다. 지원제의 더 좋은 생각은,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분산 투자, 즉 여러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종류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금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좋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바로 아담채입니다. 시중에는 GPL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채권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 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때 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자 마련하는 증권이거든요. 아담채도 이러한 형태인데, 다만 다른 점은 그 발행 주체가 우리들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채권이다 보니 보증할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하고요. 그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자산인 아파트인 것입니다. 이런 경기 침체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채권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실제로 채권의 형태인 아담채로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 시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 속도감도 많이 빠르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레버리지, 즉 대출을 보는 시각이 이제는 예전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대출의 시장이 예전처럼 일부 대규모 업체의 중앙 집중적 금융시장이 아닌 개인 금융시장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는 매우 역동적인 유기체인 것입니다. 이럴 때 변화가 시작되는 이 시기를 기회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아담체가 좋은 생각이네 라는 관점의 변화를 느끼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그 좋은 생각을 실행에 옮겨 저희 직업군 중 하나로 선택하면서 레버리지를 소비도 하고 공급도 하면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생소한 분들께는 제 이런 경험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금융생활의 필수인 익숙한 레버리지, 이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권장하는 자본주의의 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지렛대를 소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지렛대를 공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렛대를 소비, 즉 사용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정부도 금융기관도 대출을 권하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출을 누구나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는 교육과 홍보 등이 그리고 정책이 전무했기 때문에 부각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들은 레버리지는 대출은 소비하는 것,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편협한 시각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들은, 즉 개인들은 폭발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성장 못지않게 개인의 지식과 정보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대출은 내가 해줄 수도 있다 라는 새로운 관점을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게 더 좋은 생각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대출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공급하는 공급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일 시청자분들도 레버리지, 대출을 사용만 하는 사용자뿐 아니라 대출을 공급하는 공급자도 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아담채 아파트 담보 채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대출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소비자로서 대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도 저의 좋은 생각을 알려드리면서 함께 좋은 성장을 해나가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한국의 가계부채에 관한 뉴스를 보고 우리가 레버리지로 소비도 하되 공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지원제의 좋은 생각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장 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지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